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방금 전 조선일보 단독으로 서울 지하철역에 있는 TBS 방송 전용 TV 150여 대를 연말까지 없앤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다들 서울 지하철 이용하면서 한 번쯤 TBS 방송이 달린 TV를 보신 적 있을 텐데요. 그걸 다 없앤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TBS 측의 결정에 따른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오세훈 시장이 내년 TBS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한 것과는 무관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TBS의 정치적 편향성이라면서 계속해서 오세훈 시장이 김어준 총수를 대놓고 탄압하는 모습을 보였기에 영향을 끼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게다가 왜 공공장소에서 편향된 방송을 틀어주냐, 원색적인 표현을 쓰며 항의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코로나 팬데믹으로 난리 났는데 저런 식으로 서울시장이란 사람이 힘내자는 댄스 챌린지를 게시해서 BBC 로라비커 기자가 OMG 오마이갓이죠, 이런 트윗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런 게 국제적 망신입니다.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은 누구보다 국격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죠. 최근 BTS의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대상 수상에 큰 축하와 감사를 보내며 한국의 소프트 파워에 대해서 언급하신 바 있습니다. 그 개념을 창시한 조지프 나이라는 세계적 석학은 한국이 유례없는 경제적 성공과 활기찬 민주주의가 결합해서 세계에서 가장 다이내믹한 소프트 파워를 보여주고 있다고 극찬을 했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 들어서서 얼마나 국격이 달라졌는지 각종 K 시리즈로 전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는 점도 거듭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BTS의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 대상 수상은 다시 한번 그 파워를 보여줬다는 거고요. 게다가 조지프9는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지난 60년간 한국보다 성공한 나라가 없는데 정작 많은 한국인들은 본인들이 약하고 뒤처져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우리 한국인들의 낙관주의와 창의력에 영향을 미친다. 이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자신감과 자부심을 가질만 하지 않나요? 라고 글을 남기신 거죠. 이후로 탁현민 비서관은 UN 100번 프로젝트가 떠오른다며 BTS 정말 대단하다, 축하드린다, 이런 입장을 전했고, 이에 대해서 BTS도 문재인 대통령께 축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입장을 전했습니다. 한국 대중음악이 세계 주류 음악 시장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냈다는 점에서 자긍심을 느낀다는 얘기도 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UN 총회 때 언론이 이런 식으로만 보도하지 않았더라도 훨씬 더 많은 한국인들이 자긍심을 느꼈을 겁니다. 그냥 깨작깨작 보도하니까 그냥 또 일정 다녀오셨구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죠. UN 각국의 정상을 대표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UN 총회장에 선 거고요. BTS는 전 세계 청년들을 대표해서 저 자리에 간 겁니다. 오죽하면 BTS 멤버들조차 긴장된다고 표현할 정도로 역사적으로 너무나 중요한 자리였다는 겁니다. 이렇게 한국이 전 세계를 휩쓸고 주목받고 있을 때 국내에 자칭 보수 세력들은 그걸 어떻게든 깎아내리고 외면하고 꼬투리 잡고 그러기에 급급했죠. 대한민국이 이렇게까지 성장할 거라고 예상한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민주정부는 경제에 약하다, 무능하다, 이런 말 같지도 않은 프레임을 씌워놓은 채 계속해서 사실을 왜곡하고 비틀고, 그러니까 이런 엄청난 성과마저도 그냥 그런 일로 생각하고 넘어가는 시민들이 아직까지 많다는 게 너무나 가슴 아플 따름이고요. 정작 틈만 나면 성장 얘기하고 국격 타령하는 자칭 보수 세력 정부 때 어땠습니까? 블랙리스트에 이런 유명 영화인들도 포함됐었죠. 영화인들 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문화예술인들, 교수들이 탄압받았습니다. 최근 오징어 게임의 황동혁 감독도 포함되어 있고요. 봉준호 감독도 무려 영화 3개나 포함됐다는 점 지난 영상을 통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소식들을 계속해서 주위에 알려야 된다 생각하고요. 그럴 일도 없지만 만에 하나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뭐부터 하겠습니까?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김어준 총수를 비난하고 계속해서 견제하는 건 오세훈 시장이나 자칭 보수 세력들만 그러는 게 아닙니다. 최근 심상정 의원을 모욕했다고 논란이 일파만파, 이렇게 디지털타임스 권준영 씨는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 다스베이다에서 심상정 씨의 심리 분석을 한 걸 두고 저렇게 태클을 건 겁니다. 참고로 심상정 씨만 두고 한 게 아니고요. 모든 후보들에 대해서 평가했는데 이렇게 정의당에서는 이걸 용납할 수 없다며 정의당과 심상정 씨한테 사과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류호정, 장혜영 이런 의원들이 수많은 청년들한테 분노를 일으키게 하고 전혀 책임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자꾸 분열을 조장하고, 그럴 때 거기에 대해서 사과라도 한번 제대로 한 적 있습니까? 이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은 심상정 하는 짓이 점점 국민의힘이랑 비슷해진다, 그리고 권준영이랑 기자가 쓴 지난 기사들 좀 봐라,
지금 정의당에서 정의를 외치는 건 윤석열이 공정법치 외치는 거랑 동급이라고 본다. 오죽하면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노회찬 의원 돌아가신 후에 정의당은 같이 몰락한 거나 마찬가지고요. 틈만 날 때마다 어설프게 6411 언급하면서 노회찬 정신 갖다가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도대체 지금 저들한테 노회찬 정신이 뭐가 남아있습니까? 진짜 문제 제기해야 될 건 저런 식으로 전두환 씨가 사망한 게 화이자 접종 부작용 때문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두고 비판을 하고 그렇게 정의를 되찾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이에 대해서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거의 지배적이고요. 이런 와중에 청년들의 마음을 휩쓸고 있다던 홍준표 씨의 발언을 보십시오. 조문 가는 게 도리다. 그런데 당연히 이게 걱정이 됐겠죠. 청년들을 기반으로 더 큰 꿈을 가지고 있는 홍준표 씨가 이걸 돌파하기 위해 청년들한테 질문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답변은 나뉘었는데 대부분은 정치인으로서의 선택은 악수다. 여태까지 쌓아온 게 물거품이 돼버릴 수 있다. 지금 2030들이 매우 걱정하고 싫어하는 것 같다. 이런 반응들이 많다는 겁니다. 일부는 그냥 가도 좋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다곤 하지만 중요한 건 이런 네티즌들의 의견처럼 애초에 이런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얼떨결에 청년들의 지지를 받았는데 너무 뜻밖이라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것 같다. 개인적인 욕심은 있고 또 가야 될 건 같고 그 사이에서 슬그머니 말 던져서 사람들 의견 염탐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홍준표 씨를 지지하는 청년들에게 이래도 계속 지지할 거냐? 이게 그 사람의 실체다. 이런 비판까지 나오고 있는 거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씨는 조문 가야지 않겠나? 그러다가 2시간 만에 반응 보더니 철회를 했죠. 이후로 지금 김종인 씨 관련해서 윤석열 개인기가 너무나 부족하니까 저런 식으로 언플을 하면서 김종인, 김한길, 김병준 이들을 통해 언론의 주목을 좀 받고자 하는 것 같은데 그러든 말든 별 관심 안 가지면 되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김종인 씨의 주특기가 관심 끌어서 결국엔 컨벤션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이기에 그냥 무관심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런 식으로 대깨문 빼고 다 영입한다는 김한길 씨 같은 사람을 보면 참 한심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고요. 도대체 이런 인간들로 뭘 하겠다는 건지 심지어 윤석열 측에선 어떻게든 김건희가 공식 석상에 나서지 않는 명분을 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것 같습니다. 집권 세력이 재뿌릴 가능성이 있어서 그래서 대비를 고민 중이라고요? 놀고 있습니다 진짜. 김건희 나오면 당장 도이치모터스, 코바나 콘텐츠, 허위 이력, 논문 표절 등등 털릴 게 한두 개가 아니니까 못 나서는 거 아닙니까? 김건희 씨를 공식 석상에 부르지도 못하는 윤석열과 이렇게 화기애애한 모습, 훈훈한 모습을 보이는 이재명 후보와 너무나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지자들은 각자 할 수 있는 최선의 역할을 다하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추가적인 소식들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